안녕하세요. 이지아이 이지쌤입니다. 우리 아이가 지금 단어 몇 개를 말하기는 하는데 더 이상 말이 늘고 있지 않나요? 아이의 말이 길어지려면 명사 뒤에 붙는 동사를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동사를요, 아무거나 가르치면 안 돼요. 조건이 있거든요. 오늘은 저 이지쌤이 아이에게 가장 먼저 알려줘야 되는 동사, 아이가 가장 빨리 배울 수 있는 동사를 알려드릴게요. 집에서 직접 연습하실 수 있게 카드까지 만들었거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이지아이. 자, 우리 아이가 물, 까까, 엄마 이런 식으로 명사 단어로만 말을 하고 있다면 이제 동사의 개념을 알려주고 이걸 단어 뒤에 붙여서 좀 더 길게 말하는 걸 가르쳐 줄 차례예요. 여러분들은 우리 아이에게 이 동사를 어떻게 알려주고 계신가요? 아이랑 책을 보면서 뽀로로가 미끄럼틀 탔어. 돼지가 냠냠 먹고 배부르다 하네. 이런 식으로 들려주셨을까요? 아이가 빨리 배울 수 있는 동사는 조건이 있어요. 이 세 가지 조건이 다 맞아야 돼요. 첫 번째, 아이가 직접 행동할 수 있어야 돼요. 동사는 일종의 행동을 나타내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있는 물건보다는 조금 더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이 동사라는 것에 대한 개념을 받아들이려면 아이가 그 행동을 직접 가까이서 보고 스스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이어야 합니다. 즉, 책 속에 있는 행동보다는 아이가 직접 일상에서 하는 행동들이어야 해요. 이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조건. 발음이 쉬워야 해요. 우리나라 자음, 모음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발달 순서가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쉽게 발음이 되는 자음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자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동사가 발음적으로도 아이가 따라하기 쉬워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조건, 행동의 결과가 뚜렷하게 보여야 해요. 그러니까 아이가 이 동사 행위를 했을 때 하기 전과 하기 후의 결과가 명확하게 보이는 거죠. 그래야 아이가 이 동사의 개념을 보다 빨리 이해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불 켜 같은 경우 불을 켜면 바로 환해지면서 그 변화가 보이잖아요. 이렇게 아이가 단어를 말하고 난 뒤에 그 변화가 바로 눈에 보이면 아이가 개념 습득도 빨라질 수 있고요. 또 아이 입장에서는 바로 소통이 되었다고 느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뜯어 같은 말들은 아이가 만약에 끝 이렇게 하면 엄마가 바로 과자를 뜯어줬어요. 그러면 아이 입장에서는 소리를 조금 냈더니 바로 소통이 됐다고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아이들은 그 말을 더 자주 쓰고 싶어지게 됩니다. 자, 제가 우선 우리 아이들이 빨리 말할 수 있는 동사의 조건들을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것만 알려드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카드도 직접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 동사 카드들로 여러분들이 아이에게 직접 동사를 알려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카드를 아이한테 보여주면서 이거 뭐야? 따라해봐. 먹어.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가르치는 거거든요. 우리는 아이에게서 이 단어를 끌어내야 해요. 끌어낸다는 건 아이가 그 말을 하고 싶은 상황을 만들어서 아이 스스로 말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방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1단계, 동사 한 단어를 끌어내는 방법이에요. 하나, 아이가 원하는 상황을 이용한다. 둘, 바로 해주지 않고 살짝 기다린다. 아이가 소리 낼 틈을 주는 거예요. 셋, 정확하지 않아도 반응해준다. 아이가 완벽하게 뜯어 라고 하지 않아도 돼요. 비슷한 소리만 내도 맞아, 뜯어 하면서 바로 들어줘야 해요. 그래야 아이가 이 소리를 내니까 원하는 게 이루어지는구나, 이걸 경험하게 되거든요. 이 경험이 쌓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이는 점점 더 말을 하고 싶어집니다. 아이가 과자를 먹고 싶어 해요. 봉지를 들고 와서 막 끙끙댄단 말이에요. 평소 같으면 바로 뜯어주셨을 거잖아요. 근데 이때 바로 뜯어주지 마시고요. 뜯어 카드를 꺼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뜯어 카드를 보여주면서 뜯어 하고 한 번만 들려주세요. 그리고 살짝만 기다려주세요. 아이를 쳐다보면서. 이때 아이가 약간 어떤 소리를 내면 그래 뜯어 하시면서 바로 뜯어주시면 돼요. 이게 1단계의 끝입니다. 즉, 카드의 동사를 말해야 하는 상황에서 카드를 보여주면서 한번 들려주기, 그리고 기다리기, 아이가 살짝만 따라하면 칭찬해주면서 그 행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밥 먹을 때 아이가 숟가락을 들고 입에 넣으려고 해요. 그때 먹어 카드를 활용하시고요. 이런 식으로 하루에서 이 특정 상황이 나올 때마다 이걸 반복해 주시면 되는데요. 카드 개수가 10개가 조금 넘거든요. 그래서 이 카드를 매번 이렇게 들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카드를 프린트아웃 하셔서 자른 다음에 이걸 냉장고에 붙여 놓으세요. 아니면 거실이나 자주 가는 곳에 카드를 모아두시거나 해당 상황이 일어나는 장소에 카드를 이렇게 올려두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신호 카드 같은 경우는 신발장 쪽에 놔두시면 되겠죠. 그리고 불 켜 카드는 불을 켜는 곳 밑에다가 붙여두신다든지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상황 근처에 카드가 놓여져 있으면 그 상황이 일어날 때마다 가정에서 여러분들은 이 상황에 맞는 동사를 지속적으로 들려주면서 아이에게 알려줄 수 있어요. 자, 1단계를 연습해서 아이가 말할 수 있는 동사가 생겼다면 2단계로 넘어갈 차례인데요. 이제 앞에다가 한 단어를 붙여서 말의 길이를 조금 더 늘려줄 거예요. 만약에 아이가 스스로 먹어 이렇게 말했을 때 엄마가 바로 반응해 주기 전에 한 단어를 앞에 붙여서 다시 들려주는 거예요. 밥 먹어. 이런 식으로요. 이것을 확장 기법이라고 하는데요. 아이가 한 단어 동사를 스스로 말할 수 있게 되면 그 앞에 아이에게 익숙한 단어 하나를 덧붙여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이렇게 앉으면서 앉자 이렇게 소리를 냈어요. 그러면 엄마가 이지 앉아 이렇게 들려주시는 거죠. 여기서의 중요한 점은 아이한테 자 이지 앉아 해봐, 깎아 뜯어 해봐 이렇게 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엄마가 우선은 자연스럽게 천천히 두 단어를 들려만 주세요. 그리고 조금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그거를 듣고 이러한 날이 점점점 쌓이면 아이 입에서 어느 순간 조금씩 두 단어를 같이 말하게 되는 날이 와요. 이게 자연스러운 확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난감을 가지고 하는 놀이 상황도 너무 좋죠. 뽀로로 앉아 하면서 뽀로로를 앉히고 뽀로로 먹어 하면서 뽀로로한테 이렇게 밥 먹는 신용 같은 것도 보여주는 거예요. 카드를 옆에 놓고 장난감을 가지고 같이 이렇게 놀다 보면 아이가 보다 이 말을 따라하고 싶어지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1단계와 2단계를 나누어서 알려드렸는데요. 가정에서 이걸 진행하실 때 자주 하실 수 있는 실수 몇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제가 카드를 10개 조금 넘게 준비를 했는데 이 동사들을 전부 다 처음부터 다 하시려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지 마시고 처음에는 아이가 가장 자주 접하는 또 선호하는 상황에 대한 동사 두세 개 먼저 시작을 해보세요. 아이가 먹는 거를 좋아한다면 뜯어 카드부터, 엄마한테 안기는 걸 좋아한다면 안아 카드부터 아이의 관심사에서 시작하면 훨씬 더 아이의 동기가 높아집니다. 두 번째, 아이가 반응이 없다고 금방 포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이가 처음에는 소리를 안 낼 수도 있거든요.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엄마가 갑자기 왜 이러지? 이렇게 쳐다보는 아이도 있을 수 있어요. 만약에 아이한테 뜯어 하고 3초 정도 쳐다보고 웃으면서 있었는데 아이가 전혀 반응이 없어요. 그럴 때는 실망하지 마시고 천천히 한 번 더 뜯어 하시면서 뜯어주시면 됩니다. 아이가 소리를 안 냈어도 그 상황에서 그걸 듣고 그 소리를 계속 쌓아간다는 것 자체가 일종의 학습이고 지금 우리 아이에게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상황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의 동사를 정하신 다음에 그것을 우선 꾸준히 짧게 반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아이가 따라서 소리를 조금 내기는 했는데 그 소리가 정확하지 않아요. 그거를 교정해 주려고 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밥 먹고 있을 때 엄마가 카드를 보여주면서 먹어 했는데 아이가 아따 이랬어요. 그러면 그때 아니 먹어 이러시면 안 돼요. 아이가 그냥 소리를 냈어도 오 그래 먹어 이렇게 자연스럽게 정확한 발음을 그냥 한 번 더 들려주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일단 아이가 소리를 따라 내보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거는 아이가 적어도 이거를 따라 해볼 마음, 소통을 해볼 마음이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 상황에서 네 발음 틀렸다, 너 말 정확하지가 않다 라고 교정을 해주게 되면 아이가 소통 의지가 하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고 아무렇지 않은 척 하면서 그 상황을 자주 만드셔서 이 카드를 계속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은 저 이지쌤이 아이가 빨리 배울 수 있는 동사들과 나아가서 두 단어 문장을 표현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오늘 보여드린 카드는 이지아이 연구소에 가시면 다운받으실 수 있어요. 프린트하셔서 냉장고에 붙여 두시고요. 한 달 동안 여유롭게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짧게 자주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그럼 저 이지쌤은 언어 발달에 도움되는 내용으로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